정보회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대서라고 한 대서. 대서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중복이 지났고 어제가 중복 아닌가요? 어제가 어제. 어제 중복이 지났고 오늘은 대서라고 합니다. 사실 절기마다 그 용어나 명칭이 있기 네. 때문에 뭐 일부러 외우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폭염이나 날씨는 계속 더워지고 있고 델타 변이 확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그렇죠. 이제 청해 부대 승조원들의 그 안타까운 확진. 뭐 그래도 건강한 젊은이들이니까 잘 이겨낼 거라고 믿지만 완치될 겁니다. 그렇죠. 뭐, 네. 하지만 이제 그 수치는 합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1,800명대 내외가 되지 않을까. 아직 집계치 뭐 저희 추산치가 안 들어왔는데 자, 이 변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변이 바이러스요? 바이러스 전문가니까. 저도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우연찮게 좀 보게 되는데 네. 스페인 독감이 없어진 이유에 대한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백신 때문에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치료제 때문에 없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없어진 건지 숨은 건지 잠복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호흡기 질환이라는 그런 공통분모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겠죠. 걸릴 사람 다 걸리고 그냥 사라진 거겠죠. 네. 사라졌다라기보다는 그 걸릴 사람들 다 걸리고 네. 왜 웃으세요? 걸릴 사람들 걸리고 볼펜이 떨어졌죠. 네. 네. 다 걸리고 다 걸리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인체의 또 유전자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면역이 완벽하게 구성이 돼버린 거죠.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감기 바이러스는 존재하지만 네.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제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로서 작용을 하지 못할 때까지 그 시간이 2년이 4년인가요? 그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쓸데없이 왜 이런 얘기 꺼내냐면 코로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델타, 람다 계속 변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행인 부분들은 치사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만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정말 잘 됐다 보니까 이 환자 관리를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노고를 정말 치사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제가 데이터 받았는데 네. 1,842명. 네네. 1,800명은 또 넘어간 것 같아요. 또 레코드 하이 이렇게 네네. 나오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를 더하면은 1,800명이 아니라 저는 5,000명, 10,000명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뭐 네. 전수조사라는 걸 하게 되면 네네. 확진자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조금 독특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적 발상일 수도 있어요. 그 월드워 G라는 네. 영화를 보면은 네. 막 바이러스가 퍼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에서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승조원들 우리 지금 청해 부대에 네. 301명 중에 확진 비율이 90%잖아요. 네. 나머지 10%는 왜 안 걸렸을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어찌 격리 보면은- 접촉을 네네. 안 해서인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독특한 게 있는 건지 아마 그분들은 무증상으로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분명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네네. 조금 고민을 해보면은 뭔가 해법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싶으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월드워 Z 같은 경우 저도 봤는데 네. 어찌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집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숙주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 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당시에 네. 영화상으로는 네. 소아마비를 네. 알았던 환자에 네. 대해서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네네. 피해가는 숙주를 구별해서 참 뭐 이게 영화적 발성이에요. 영화적 발성인데 네. 뭐 영화도 상당히 뭐 현실성을 많이 띠고 있어서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또 왜 네. 꺼내냐면 오늘 이제 일발장전의 주제가 앞서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 뒤에 그 일발장전하고 또 이게 오늘 겹쳐요 공교롭게도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원격 진료를 좀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료 체계 그래서 그 내용과 조금 많이 좀 피해가도록 중앙체는 아니지만 중앙체 협회하는 건 아니지만 좀 피해가도록 피해간다고 뭐 하여튼 네. 잘 또 합서서 얘기해 보면 네네. 뭔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봅시다. 그래서 일단 뭐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런 게 있을까?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그로 인했던 정신적 질환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블루. 네네 코로나 블루 얘기 나온 상황인데 아마 그와 관련해서 또 진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발장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근에 뭐 그 원격 진료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원격 진료 안에 또 디지털 치료 이런 것까지도 파생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제 뭐 그 원격 진료 관련해서 나온 뉴스를 좀 보게 되면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이런 그 포럼 내에 뭐 원격 의료 산업 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려는 의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닥터나우라는 지금 MD 스퀘어 같은 13개 이 원격 진료 관련되는 회사들이 현재 참여를 한 상황이고, 근데 아직까지 의사들은 이제 약사에 대한 반대는 너무나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잡음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부분도 추진된 이유가 과거 메르스 때 일시적으로 원격 진료를 풀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시적으로 풀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원격 진료를 일시적으로 풀었고 이 원격 진료를 풀게 되면서 부작용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원격 진료 협회라든지 의사협회, 뭐 약사협회, 이 지금 약사협회 같은 게 또 반대를 한 이유가 그 의약품 같은 경우도 택배 배송을 할 수 있게 또 규제 완화를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나쁜 표현을 쓰자면 좀 밥그릇 싸움이 되다 보니까 좀 충돌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문제들은 좀 잘 협의를 해서 일단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예전에 그 처방전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의사와 약사가 좀 많이 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잘 자리를 잡았듯이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의약품 택배 배송 같은 경우도 잘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그 우울증 분야 이 부분만 조금 풀게 되면서 디지털 치료 쪽으로 좀 먼저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치료 같은 경우에 지금 2024년도까지 289억 정도 예산을 수입할 예정인데 정부에서 149억, 민간에서 14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디지털 치료 쪽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술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 예방이란지 재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우울증,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 예를 들게 되면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은 행동심리 전문학이라든지 행동심리 전문가와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받고 어떤 부분들을 또 처방이 돼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또 자가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또 앱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통해서 또 원격으로 처방전을 받고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 같은 경우 라이프 시멘텍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고 회사 규모는 좀 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이 회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라이프 레코드라고 그 디지털 헬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2019년부터 지금 하나생명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하나생명과 협력 관계 통해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디지털 그러니까 원격 진료 내에서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디지털 치료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가진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 걸려서도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점점 더 빨라지시는데. 아 그런가요? 네, 천천히 가셔도 돼요. 네. 이게 이렇게 자꾸 말을 요새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도 제 스스로 한번 제어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네. 이제 제가 끼어들면은 네. 준비했던 내용이 후루룩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끼어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달음에 가잖아요. 네네. 그 빨리 끝내고 가시려고 하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사람은 건 심리가 아니고 다 그래요. 근데. 진짜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제가 원래 이게 말이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잘 안 돼요. 이게 그렇죠. 그 습성인데. 이상하게 말을 천천히 하는 게 말이 천천히 하면 말이 꼬이고 또 힘들어요, 저 스스로. 몇십 년간 네. 익숙해져 있던 그런 몸의 네네. 행동학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길래 하여튼 뭐 또. 질병의 종류가 뭐 5만 가지, 네네. 5만 가지는 아니지만 네.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디지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저도 뭐 뒤에 또 해야 되니까 그래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알았어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개별 기업들 분야별로 이렇게 천천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 보면 시간에 걸해서 인성정보, 라이프 시멘틱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마 인성정보라든지 라이프 시멘텍,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관련 종목들이 아마 강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으로 저는 라이프 시멘텍이라는 종목.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도 라이프 시멘틱스. 예예.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음식을 찾듯이 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말씀드렸지만은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기존의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네. 그 주식 오늘의 이제 스팟으로 보는 온투데이의 주식으로 보면은 인성정보는 이제 네. 저가주기 때문에 그 저가주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이제 치고 빠지고 막 이게 트레이딩하기 좋으니까 많은 관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묶이지만 위치. 어제 오른 게 없어요. 오르다가 이제 뭐 원위치도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아서 오늘 또 확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비트컴퓨터도 갭으로 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간에서 올랐으니까 당연히 갭상승을 하겠고 그 뒤에 이제 더 붙느냐 마느냐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또 이 신선함. 네네. 라이프 시멘틱스. 네, 저희 코너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신혁승 이사가 수요일 날 나와가지고 소문으로 들었어를 한번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신선한 거. 질 수 없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좋았습니다. 이럴 때 이제 신혁승 이사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참 바빠가지고. 뭐 두 분 나오면 시간이 될까요? 뭐 뒤에 다 밀고 하는 거죠, 뭐. 다 밀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프로듀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자, 새로운 거 봅시다.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 이게 원래 AI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인데 갑자기 메타버스 관련주로 어제 묶이더라고요. 어떤 게요? 그 라이프 시멘틱스가 갑자기 어저께 메타버스 쪽으로 묶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직 확인된 건 없거든요. 그냥 시장에서 먹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 외에 또 새로운 종목이라 하시는 게 J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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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K 익스펜션인가? 아닌데 이게 뭐 뒤에 또 뭐 있나? 그냥 뭐지 그 종목명은 JLK 딱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네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그리고 AI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런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 플랫폼 헬로 헬스 이 플랫폼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걸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위치 좋네요. 또 약간 저가주에 또 바닥에 붙어 있고 시가총액 1,100억짜리 이런 것도 하여튼 뭐 좀 주식시장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미리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그 메타버스 말씀드리면서 넵튠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플랫폼사 지분을 마모식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또 넵튠이 또 들썩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또 맥스트인가요? 그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맞습니다. IPO 회사가 IPO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 또 말씀드리기 또 기억나네요. 그 메타버스 플랫폼 지분을 또 최근에 또 지분 인수 또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핑거. 어저께 또 변동성이 컸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사들이 비상장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었던 그 상장사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IPO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핑거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핑거. 오늘 2개 추가네요 그러면. JLK 핑거 2개 추가하네요. 핑거는 저희도 한번 다뤘긴 했지만 그때 이제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오늘 좀 중첩된 게 맞지만 저희 이제 개장 후에 또 대표이사 나오시는 분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저희 광고 보세요. 예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메타버스의 3대 구성 요소 캐릭터 아바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아바타가 있어야 되는 플랫폼 디지털 세상이죠. 거기 이제 상거래, 전자거래. 이 경제 활동이 있어야지만이 메타버스가 완성된다는데. 그럼 또 피지사를 봐야 되나요? 그래서 핑거를 저희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주가 되게 무거웠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핑거가 언급이 된 거예요? 핑거가 딴 건 없고요. 그 메타버스 그 플랫폼사 회사 이름 기억은 안 나는데
똑같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컴 MDS하고 그다음에 넵튠 같은 경우에 그 메타버스 플랫폼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가가 떴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핑거 같은 경우도 그 메타버스 플랫폼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 나오지만 어제 11%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잠잠하다가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 그러니까 왜 제가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출발되면서 그 상승세가 이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르는데 이유가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막 일정 부분 오르고 난 다음에 오른 이유가 나왔을 때는 그게 꼭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핑크 같은 경우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일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어쨌든 지금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주. 그러니까 한필소프트 좀 상당히 가슴 아픈데 한필소프트라든지 선시스템, 뭐 옵티시스, 자이언트스텝 이런 종목들은 이미 좀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메타버스가 당장에 이슈가 사라지지 않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게 한컴 MDS라든지 뭐 넵튠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고 지금 핑거도 마찬가지로 좀 시장에서 새로운 수혜주를 찾았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이게 그 새로운 수혜주가 나타나게 되면서 순환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핑거를 해석을 하고 한번 매매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이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의료 네. 사실 용어 구분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네네. 대명제로 네네. 봤을 때 그것이 속도는 빨라지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고 있고 네네. 목도하고 있고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네. 세상에 가서 사실은 캐릭터끼리 뭐 문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의사라는 캐릭터가 있고 네네. 뭐 제가 환자면은 네. 이래 가지고 어떠해요라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은 법리적으로는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잡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현실화되려면은 결국에는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야 이제 의료 장비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사후적으로는 이제 처방이 네.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의료 기기나 네네. 최근에 보면은 치과 디지털 덴탈 의료 장비들 그쵸. 뭐 중국 향을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 많이 또 이슈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라든지 시스템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진단보다는 이제 그 진단에 대한 분석이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네. 그 분석이 돼야 또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화상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진단을 받는 부분들은 증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네. 그 증상에 맞는 말 그대로 진단을 해주게 되면서 그 진단에서 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병원을 방문을 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의료기기를 통해서 이제 진단 분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정확하게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첫째 제가 디지털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치료가 말 그대로 뭐 시술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네. 예방이라든지 뭐 재활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사실 보면 이게 정신적인 부분들, 측면, 정신적인 질병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신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뭐 심리적인 치매, 부분들, 라든지 치매 그 부분도 될 수가 있고요. 뭐 네. 아니면은 우울증 네네. 네, 이런 쪽이 아무래도 디지털 치료제가 좀 많이 적용되는 그런 것 건 같아요. 재활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계속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심리 치료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어떤 시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치료 이런 부분들은 뭐 화상을 하든지 이런 메타버스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 먼저 좀 추진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의사들이 하고 있는 수술이라든지 시술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병원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의사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네. 응급한 환자들이건 아니면 일상적인 환자들이건 이상하게 네. 그 심리적인 게 굉장히 좌우지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임상 테스트 같은 것도 위약이라는 걸 주고 네네. 가짜약, 네. 그다음에 진짜 약 주고 그거 네. 비교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아 그리고 맞다. 그 원격 의료하고 의약품 택배 배송이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수한 배송일 수 있으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 저 혼자 살다 보니까 한 번씩 그 심장이 아플 때 응급실 혼자 갈 때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독거노인이? 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원격 진료하고 의약품 택배 배송,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쿠팡이츠처럼 바로 배송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 정말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 가족이라든지 뭐 그 주변에 같이 갈 사람이 응급실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게 혼자서 응급실가 너무 힘들어요. 가면은 또 응급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짜증나는 게 아파 뒤질 것 같은데 이게 접수부터 하라 그러고 기다리라 그러고 좀 미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뒤진다는 좀 표현은 이제 표준화는 죄송합니다. 아파서 너무 이제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감정이 아니, 되니까 괜찮아요. 네, 뭐. 네, 너무 힘든데 가서 접수하라 그러고 기다리라 그러기 너무 힘들거든요. 안 괜찮대.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원격 진료라든지 뭐 의약품 택배 배송 조금만 열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또 뭐 다시 이따 뒤에 하겠지만 네네.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 개별 기업 중에 네.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라이프 네. 시멘틱스, 그다음에 유비케어 네, 거기 이제 새롭게 신선하게 첨가하신 게 JLK, JLK 어. 그리고 핑거. 핑거, 오늘 핑- 두 가지 두 핑거, 종목을 손가락. 네. 네, 남기고 갑니다. 네. 남기고 가야 되겠 그 선택을 조금 네.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탑픽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라이프 시멘틱스, 라이프 시멘틱스, 라이프 시멘틱스하고 핑거. 네. 핑거. 요 두 개. 네, 핑거. 네, 네. 이제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 보셔서 그래서 또 여기다 또 새로운 종목은 JLK. JLK 2+1으로 가겠습니다. 뭐 세 개네, 네. 세 종목. 네, 2+1. 뭐게 이제 인성정보, 비트컴퓨터는 워낙 이제 많이 언급이 시중에- 됐으니까. 네. 네. 이따 또 한다니까. 이따 그러면 저는 또 피해 가야 되니까. 네. 네, 이따는 일발장전은 일발장전. 어쨌든 오늘 JLK는 준비하기 잘했네요. 네. 아, 이 캐릭터가 겹칠 때 참 힘든데 어찌됐건 시간은 다 채웠습니다. 네. 자, 이제 가셔도 되고. 하여튼 그런 나중에 네. 의료기기 쪽도 한번 네. 해보시는 것 준비를. 네,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니까.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그래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의료 장비들, 그다음에 네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한 번 더 보강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730 정보회의 나눠봤고요.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